20일 이미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장관은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틀이 지난 뒤 지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현태 부본부장은 발견된 유해가 이미 수습된 희생자의 것으로 예단해 미수습자 장례식이 끝난 뒤에 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흘이 지나 장관에게 보고한 뒤에도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미뤄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여진이 잇따랐지만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어서 시험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컨디션 조절이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이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적부 심사를 거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성립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전 수석으로부터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받았다는 롯데홈쇼핑 측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재승인 확정 6일 전에 후원을 요구받았다는 이 진술을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귀순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에게 인격 테러라고 비판했던 김종대 의원이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결국 오늘 사과했는데 정의당인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홈페이지에도 비난성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최고 10cm의 큰 눈이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도 최고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 출근길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게 폭행당한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업무 방해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며칠 동안 은폐했던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해수부 장관에게 발견 사실이 처음 보고된 건 이번 주 월요일인 20일이었습니다. 유해가 발견되고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늦게나마 월요일에 첫 보고를 받고 어제까지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가 의문인데, 김영춘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에 미수습자 가족에게 발견 사실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걸 어제 오후에서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박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목포신항에서 치러진 미수습자 연결식. 현장 수습본부 책임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전날 유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이 끝난 20일 오후 5시쯤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김영춘 장관은 뒤늦게 보고한 걸 질책한 뒤 즉시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수습본부는 다음 날인 21일 선체조사위원회와 고 조은화, 허다윤 양 어머니에게만 유해 발견 사실을 알렸을 뿐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이틀이 지난 어제 오후에서야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20일 날 저녁에 지시를 하고 지시가 그대로 이행될 줄로 알고 그 다음 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것은 제 부찰입니다. 거취를 묻는 질문에 김영춘 장관은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나온 가운데 이낙연 총리는 공직사회 곳곳에 아니라고 무책임한 풍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유해 발견 즉시 그 사실을 왜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조사 결과 현장 수습본부의 책임자들이 이미 수습된 희생자의 유해가 거의 확실하다고 예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즉 발견 사실이 알려지면 미수습자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장례식이 끝난 뒤에 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현장에서 유해 발견 소식을 들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철조 본부장에게 유선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습된 희생자의 유해가 거의 확실하니 미수습자 가족의 심리 불안과 장례 일정 차질을 생각해 끝난 뒤에 알리자고 말했습니다. 유해가 발견된 객실에서는 고 허다윤, 조은화 양, 이영숙 씨 등 3명을 제외하곤 다른 유해가 발견된 적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습되었던 몇 분 중에 한 분일 거다라고 짐작하고 예단했다고 합니다. 3호제까지 치르고 나서 본인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철조 본부장은 유해가 발견된 지 사흘이 지난 월요일에야 김영춘 장관에게 이를 알렸고 조속히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후로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좀 업무에 하다 보니 보고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장관에게는 구두로 보고하고 차관에게는 그 다음 날 알리는 등 보고 체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김현태 부본부장을 우선 보직 해임했지만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유골 한 점 없이 장례를 치르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며 영정 앞에서 눈물을 쏟았던 미수습자 5명 가족들은 말 그대로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관진 기자입니다.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지난 16일 3년 4개월 동안의 기다림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떠나지만 선체 조사 과정에서라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유해 한 점이 발견됐지만 이를 모르고 사흘 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해 한 점 없이 유품만을 채운 사실상 빈관으로 치른 장례식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장례를 치러줘서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장례식 전에 해수부가 유해를 발견하고도 닷새 동안 숨겼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신경으로는 너무 많이 억장도 무너지고 분통 터지가 많이 나요. 지금 감정으로서는. 모두 미수습자가 5명이 내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미수습자 가족들과 별도로 세월호 유가족들도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반적인 인적 청산과 조직 개편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현장 수습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미뤄졌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180개 고사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포항에서 작은 여진이 있긴 했지만 무사히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포항에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온종일 마음 졸여야 했던 하루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수험생들이 나오자 박수가 터져나오고 오늘 하루 여진의 긴장감 속에 시험을 치른 자녀를 꼭 안아줍니다. 그런 데서 조금 약간 그래도 잘 견뎌준 것 같아요. 고생 많았다. 사랑해. 수능 시험 도중에도 포항에서 규모 1.7 지진을 포함해 4차례 여진이 있었지만 시험엔 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내성이 생겼는지 지진 나도 그렇게 크게 안 놀라고 일단은 되게 조그만한 지진이라서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포항 이외의 다른 지역 수험생들도 대체로 수능 시험이 무사히 끝나 안도했습니다. 그 일주일 시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저를 더 가꾸었습니다. 반면 지진으로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탓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감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그랬어가지고 왠지 그 일주일이라는 게 좀 많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번 수능 시험에서 1교시 결시율은 9.46%, 3교시 결시율이 10.08%에 달해 역대 가장 높은 결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 자연재해로 연기됐던 수능 시험이었던 만큼 우려와 걱정이 적지 않았지만 염려했던 큰 여진은 일어나지 않아 2018년 수능 시험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시험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모든 수험생분들이 오늘 더 떨리고 또 가슴 졸였겠습니다만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시험 도중 여진이 오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컸던 만큼 고사장에는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계속해서 포항 현지에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험장 앞은 분주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을 포항 밖 예비시험장으로 옮길 버스가 대기하고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주변 점검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추운 날씨에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손난로를 건네고 마음 편하게 잘 알았지? 시험장까지 함께 온 어머니는 포옹으로 격려합니다. 잘해라. 파이팅! 아들, 딸들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교문 앞 어머니의 기도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지진으로 내가 많이 놀랐을 텐데 평정심을 찾아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 피해에다가 수능 시험까지 미뤄져 힘겨운 일주일이었지만 오늘 하루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을 따로 안 했어요. 일부러. 그냥 화이팅 평소대로 하라고. 지진이 또 발생하면 어떨까 굉장히 걱정이 됐죠. 딸은 또 나름대로 담당했습니다. 또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선생님과 후배들의 응원은 예년보다 차분했습니다. 지진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그 아픔과 불안을 끝까지 견디며 의연하게 수능을 치렀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지난해처럼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영어는 비교적 평이했지만 국어와 수학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소식은 노유진 기자입니다. 자랑! 서울계 경례! 정재! 반전번하고 있습니다! 고사장 앞에서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고 후배들의 힘찬 응원에 선배도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뛰어들어오는 수험생.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고사장에 도착한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수험표와 신분증을 보관한 방에 문고리가 고장나 발만 동동 구르던 수험생은 119 대원의 도움으로 준비물을 챙겨 시험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문이 안 열리니까 엄마나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는 거죠. 119 그분들이 오셔서는 금방 해결됐어요.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어제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고도 병실에서 꿋꿋이 시험을 치른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많이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컨디션에서 본 것 같아요. 이번 수능 시험은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 시험에 버금갈 만큼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는 평이했지만 국어와 수학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법원 구속적부심을 통해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구속 11일 만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석방 사유를 밝혔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온라인 공작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임할 겁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지난 20일 법원의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고
재판부가 어젯밤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범죄가 될지는 추후 다퉈볼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구속을 결정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풀려나는 경우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검찰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군 정치 개입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법원이 정반대 이유를 대며 판단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댓글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과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시인했다며 군 최고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사 도중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공범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앞으로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보고 당시 배석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김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시점도 재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했다가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풀려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당혹해했고 야당은 공세 호재로 활용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은 뜻밖이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회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황당해했고 야당에서도 비꼬임 섞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항정부에서 기소해가지고 아무리 뭐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술렁거리자 여당 의원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가서는 안 될 길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소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 장관이 뒤늦게 말을 주워 담았지만 여권의 당혹함은 역력합니다. 김관진 전 장관 석방으로 검찰은 물론 여권의 고심도 깊어졌는데 국무위원으로서 할 소리냐는 겁니다. 송 장관은 지난 9월엔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개탄스럽다, 상대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국회에서 이딴 돌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JSA 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전면적인 검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유엔사는 한국군과 미군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용 차량을 타고 남쪽으로 내달리던 북한 귀순 병사가 시속 70-80km의 속도로 통과했던 72시간 다리.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북한이 72시간 만에 건설한 이 다리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는 800m에 불과합니다. 이번 귀순 사건을 막지 못한 북한이 최근 72시간 다리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72시간 다리에 잠금 장치가 있는 통문을 설치해 신원을 확인한 사람과 차량의 안에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경비 병력도 모두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JSA 지역에는 장교를 포함해 북한군 30-4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인원이 모두 바뀐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전면적인 검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도 문책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JSA 경비대대가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던 유엔사는 브룩스 사령관이 직접 한국군과 미군 장병 6명에게 포상했습니다. 한국군은 귀순병사를 구조한 권영환 대대장과 중사 2명, 미군은 대대장과 군의관, 의무병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귀순 과정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JSA 경비대대가 경계에는 실패한 거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넘어온 귀순 병사를 16분 동안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북한에서 침투조가 넘어온 거였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김웅수 기자입니다. JSA CCTV를 보면 귀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은 시간은 오후 3시 15분입니다. 군은 귀순 병사가 자유의 집 서쪽 담장 밑에서 발견된 건 16분 뒤인 3시 31분이라고 밝혔습니다. 40여 발의 총격과 함께 북한 병사가 우리 측으로 넘어왔는데도 16분 동안이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애초 군은 귀순 병사가 낙엽 사이에 쓰러져 있어 신속하게 식별이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낙엽 사이에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그 낙엽 사이에 쓰러져 있는 그 원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제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 쓰러진 병사의 모습과 군복 색깔이 주변 낙엽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또 설사 낙엽에 가려 있었다고 해도 뛰어내려온 귀순 병사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북한군을 잠시 놓친 거잖아요. 경계태세에 어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신 거죠. JS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북한 군인이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JSA가 포함된 일군 지역에는 국지도발 대응 최고 비상태세인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이미 공개된 것처럼 CCTV 카메라가 남쪽으로 질주하는 귀순 병사의 지프를 따라 일찍부터 밀착 감시했는데도 16분 동안 경계 공백이 생겼죠.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 아직 남아있는 논란거리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엔사가 어제 공개한 CCTV 영상은 72시간 다리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CCTV는 지프를 따라 움직이는데 JSA에서 이 차량을 수상히 여겨 일찍부터 감시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판문점을 오고 가는 차량은 인원 파악을 위해 일일이 CCTV로 추적 감시한다며 귀순 사전 파악서를 일축했습니다. 72시간 다리에서 판문점까지는 800m입니다. 귀순 병사는 지프를 계속 몰고 귀순할 생각이었는데 낙엽에 가려진 배수로를 못 봤습니다. 군사분계선 직전에서 배수로에 바퀴가 걸린 지프를 어떻게든 빼내보려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추격조들이 다다랐고 총을 쏘며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장면인데 주변에 우리 군이 있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군이 있었다면 교전 수칙 재검토를, 만약 없었다면 경계태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귀순 병사를 발견하는데 16분이 걸린 데 이어 구조를 시작하는 데까지 또 2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흘렀습니다. 유엔사는 북한의 귀순 저지 병력에 맞서 이 24분 동안 추가 병력을 무장해 JSA 안으로 이동시켰고 귀순 병사에게 가는 안전한 접근로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SA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유엔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귀순 작전이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경계 실패 여부 그리고 경고 사격을 안 한 점 등을 면밀히 따져서 JSA 관리 개선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귀순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환자 브리핑을 놓고 인격 테러라고 비판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결국 오늘 사과했는데 정의당도 시끌시끌합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큰 거는 환자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인권 테러 비판에 대한 이국종 교수의 이 반박 발언이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정의당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굳은 얼굴로 등장한 김종대 의원은 이 교수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로 인한 공방에서 큰 마음의 부담을 줬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태가 수습되면 이 교수를 직접 만나 다시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환자 인권을 생각하고 막연한 북한 혐오를 경계하자는 뜻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첫째,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두 번째, 언론의 선정적 보도. 세 번째, 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 세 가지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고. 정의당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까지도 항의 전화가 쏟아졌고 홈페이지엔 탈당하겠다, 김 의원은 사퇴하라는 비난성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반면 진보정당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인권 문제였단 옹호성 글도 적지 않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비난, 또 북한에 대한 옹호로 비칠 수 있었던 만큼 메시지 관리에 명백한 실패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올해 첫눈을 제대로 못 봤다는 분들이 많은데 내일 전국에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반갑다고 하기에는 그 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경기와 충청을 중심으로 최고 10cm, 서울에도 5cm의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정구희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내린 한방눈에 도심 곳곳이 흰 옷으로 갈아입고 나무에는 눈꽃이 피었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도 아침 한때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도 내려서 기분도 좋고 그냥 학교도 쉬어서 친구랑 놀러 나왔어요.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금방 녹았지만 서해상에서 강한 눈구름이 다시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서울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에도 낮에는 눈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린 눈이 쌓여 도로 곳곳이 얼어붙겠습니다. 평년보다 일찍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온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서해상의 따뜻한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눈구름이 발달했습니다. 12월 초반에는 좀 춥고 후반에는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등 산간 지역에는 12월과 2월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포항 지진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얕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의 원인과 피해 과정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정밀도를 높여서 다시 분석한 포항 지진의 발생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규모 5.4의 본진이 일어난 건 처음 지목했던 곳에서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으로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훨씬 얕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하 9km가 아니라 불과 3에서 7km 깊이에서 강한 진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진원이 얕았다는 것은 지표면에 전달된 충격이 그만큼 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발생 위치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수정된 지점은 지열발전소와 더 가까워진 곳입니다. 처음 알려진 것처럼 진앙에서 2.4km가 아니라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열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열발전소에서 지하 4.3km까지 시추공을 뚫었는데 진원과 매우 가까운 곳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이번 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조정입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 김동선 씨에게 폭행을 당한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이로써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시작된 피해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는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남자 변호사는 잠든 김동선 씨를 깨우려다 뺨을 맞았고 여자 변호사는 머리채를 잡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건 다음 날 카카오톡으로 사과했고 사건이 알려진 그젯밤에도 직접 만나 사과했다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죄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들이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밝혀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8명 정도의 다른 변호사들도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술집 종업원들과 피해자들이 술잔이 깨져 있었다고 말해 이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피해 변호사들이나 업소 측의 뜻과 상관없이 수사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술집 안 CCTV에 찍힌 영상이 업무방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걸로 보고 지워진 영상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서울 강남 한강변에 재건축으로 들어선 한 고급 아파트가 단지 안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재건축 당시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층수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최고 7천만 원 이상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13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층수를 3층 더 올리고 층간 높이도 30cm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신 조합 측은 단지 안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와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자뿐 아니라 근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지난해 8월 입주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주민 아니고 들어올 수 있나요, 여기? 이런 카드를 써요. 관할구청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이미 2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초에 이행강제금 각 금액을 종합 검토해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물 시가액의 10분의 1 한도 내에서 1년에 한 2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 투표 결과 95%가 외부인 출입을 반대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에 착수한 주변 아파트 여러 곳이 비슷한 혜택을 받은 상황이어서 관할구청 측은 해당 단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근 아파트들도 따라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뇌물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롯데 홈쇼핑 재승인이 확정되기 엿새 전에 전병헌 전 수석이 롯데 홈쇼핑 대표에게 e스포츠 협회에 대한 후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정부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영구 롯데홈쇼핑 전 대표는 검찰에서 그로부터 6일 전인 5월 20일 전병헌 전 수석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병헌 전 수석이 e스포츠를 잘 챙겨보라며 사실상 후원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면담 과정에서 재승인 관련 이야기도 나왔고 자신이 후원 의사도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문제 삼았던 윤문용 전 비서관도 당시 관련 내용을 전병헌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강현구 전 대표를 통해 6월에 전병헌 전 수석을 다시 만나 500만 원어치 기프트카드를 건넸고 7월에는 후원금 3억 3천만 원을 e스포츠 협회로 보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전 수석 측은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윤 전 비서관에게 보고를 받은 기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프트카드를 전병헌 전 수석의 가족이 사용한 시기와 장소 등을 파악해 강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제7함대는 한반도를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작전구역으로 합니다. 함선 60척, 항공기 350대, 그리고 병력 6만 명을 보유한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함대 소속 수송기 한 대가 어제 바다에 추락해 3명이 실종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 사고가 난 건데 이렇게 사고가 잦은 원인이 뭔지 한세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 7함대 소속 수송기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추락한 건 어제 낮 2시 45분쯤. 자위대와 합동작전을 마치고 필리핀에 있는 레이건 항모로 돌아가던 중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겁니다. 탑승자 11명 가운데 8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 6월과 8월엔 7함대 소속 이지삼이 상선과 부딪혀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사흘 전엔 이지삼이 예인선과 충돌하는 등 이번이 올 들어서만 벌써 6번째 사고입니다. 이렇게 7함대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과도한 업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7함대는 운영 시간의 70%가량을 작전 전개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미 본토에 배치된 함대의 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자주 작전에 투입되다 보니 정비와 재충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버스 운전사도 7함대 장병처럼 일하지 않는다라며 빡빡한 일정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방 예산 감축으로 정비 예산이 줄어든 것도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며칠 뒤 성형 시술을 받은 정황이 담긴 수사보고서 내용 최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리프팅 같은 성형 시술을 최소 5차례 받았다고 특정했고 청와대 안에 별도의 시술 공간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에 성형 시술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톡스 같은 주사 시술만 5번, 그것도 세월호 참사 한 달 뒤부터 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원장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대통령 얼굴에 성형 시술 흔적을 근거로 주사 시술 외에 성형 시술이 최소 5번은 된다고 특정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인 18일과 20일은 물론 미수습자 가족 면담을 나흘 앞둔 5월 12일 등 5차례 필러나 리프팅 시술을 한 걸로 봤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관저 내 별도 시술 공간의 존재도 확인했는데 김 원장이 청와대 관저 내부를 이동한 동선도 드러나 있습니다. 김 원장은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지나 별채격인 오른쪽 건물로 들어간 뒤 경호원 대기실 옆 소회의실에서 대기했고 그 뒤 호출을 받으면 별채 구석방 2곳 중 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윗방인 파우더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전속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했던 곳입니다. 결국 대통령 시술은 이 방 2곳 중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검은 추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채 왼쪽 휘트니스 방도 눈에 띄는데 이른바 거울방으로 불린 곳입니다. 김 원장 부부는 서울 남산의 한 고급 호텔 주차장에서 이영선 전 행정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 관저까지 직행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SBS가 입수해 전해드린 기무사의 5.18 사진첩에는 37년 만에 처음 공개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5.18 사진이 사라지고 숨겨졌는지 SBS가 취재해보니 당시 보안부대가 곳곳을 돌며 사진과 필름을 압수한 게 확인됐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는 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과 직후 광주의 참상을 보여줄 사진을 이잡듯이 뒤졌다고 합니다. 언론사와 필름 현상소가 수색 대상이었다고 당시 신문기자는 증언합니다. 2개의 신문사를 505 보안대에서 와가지고 필름을 현상소 그것이 2개가 있었어. 거기로 덮쳐가지고 전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계엄군의 과잉 진압이나 집단 발포 장면 등이 유포되거나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과 필름 압수는
전두환 씨가 사령관으로 있었던 보안사가 주도했다고 당시 사진 기자는 증언합니다. 보안대 그 중령이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전두환 장군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진을 다 빼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쳤다고 그놈을 다 빼주었습니까? 우리를 천장에다 숨겨놓은 것을 내보고. 보안대는 닥치는 대로 5.18 사진을 모은 뒤 불리하다 싶은 건 파기하고 입맛에 맞는 사진을 중심으로 사진첩을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진첩의 내용도 그런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계엄군은 거리를 정비하고 시민에게 과일을 건네받으며 어린아이도 스스럼 없이 다가갔던 존재로, 반면 시위대와 시민군은 광란의 폭도로 묘사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국회에서 법무장관과 야당 사이에 특수활동비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는 285억 원인데 이 가운데 얼마를 검찰에 보내라는 건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 지원 같이 검찰 고유의 수사 영역으로 보이는 항목에 179억 원이 편성돼 있고 이 돈의 일부를 법무부가 쓴 게 정당한지 아니면 불법 상납인지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몫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보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납받고 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그러나 특활비 세목 어디에도 어떤 게 검찰 몫이고 법무부 몫인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일반과 검찰 수사지원 항목은 두 기관 모두 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고 법무부와 검찰에게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 좋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론 상납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구조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이 뇌물이 되고 국고 손실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그런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쓴 부분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의 경우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장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저는 특수활동비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도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비판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 하시는 활동 중에서 기밀을 유지할 게 있습니까? 장관님이 국정원 원장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게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압독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 전 경북 경산 일대를 지배했던 고대 국가인데 이 시절 나라의 수장급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널 무덤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BC 정병훈 기자입니다. 길이 3m, 너비 1.5m 정도의 원삼국 시대 목관묘입니다. 아름드리의 참나무 통나무에 속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관 안에는 두개골과 치골, 고관절 등 유골과 더불어 팔 가까이 7초 동공과 7초 철검, 청동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양손에 한 개씩, 얼굴 위 등 모두 3개의 부채와 함께 호랑이 모양 청동제 허리띠 장식과 팔찌, 청동말도 보입니다. 청동 거울은 국내에서 발굴된 것 중 가장 크고 부채 3개가 한꺼번에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최고 지배자만 가질 수 있는 신분의 상징물이었습니다. 17.5cm, 국내에서 출토된 한식경 중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1세기경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목관묘의 규모나 부장품 규모 모두 지금까지 경주나 창원 등지에서 발굴된 같은 시기 무덤들을 압도합니다. 무덤의 상태도 양호해 축조 방식과 목관의 구조 복원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계속되어온 고고학계의 목관묘 관련 논란들도 한꺼번에 정리됐습니다. 주변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유구에서 500여 점의 유물이 함께 발굴되는데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굴된 원삼국 시대 목관묘를 보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지난 1995년 옛 유고 연방 보스니아 내전 당시 무슬림 수천 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집단 학살로 기록된 이 인종청소 주범에게 22년 만에 유엔 전범재판소가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유고 전범 재판소.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 판검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Mr. Mladic, sit. Mr. Mladic, sit. Mr. Mladic. 발칸의 도살자로 악명 높은 전 세르비아계 군사령관 라트코 물라디치입니다. 집단 학살과 인권 유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물라디치에겐 구형대로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The chamber sentences Mr. Ratko Mladic to life imprisonment. 유고 연방 내전 당시 물라디치가 이끄는 세르비아계 군인들은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5년엔 보스니아의 한 무슬림 마을에서 8천여 명을 한꺼번에 죽인 최악의 집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1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물라디치는 지난 2011년에야 체포됐고 5년 넘게 걸린 재판 끝에 오늘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본 보스니아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물라디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프로배구에서 눈에 확 띄는 신개념 세터가 등장했습니다. 강서부의 블로킹 실력까지 갖춘 KB손해보험의 황태기 선수를 유병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KB손해보험은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중심엔 세터 황태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데뷔하자마자 빼어난 토스로 주전 자리를 꿰차더니 이번 시즌엔 강서부와 블로킹까지 장착해 리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터가 서브를 약하게 놓는 것과 대조적으로 황태기는 대포할 서브를 상대 코트에 연거푸 내리꽂으며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서브 득점을 올렸습니다. 강서부의 비결은 방향 설정과 손목 활용. 때리기 전에 어디로 때릴지는 정하고 직선 방향으로 때릴 때는 정면으로 이렇게 때리고 대각으로 때리고 싶으면은 좀 이렇게 비껴쳐서 때리면은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장 190cm에 제자리 높이 뛰기는 60cm에 불과하지만 타고난 센스와 노력으로 뛰어난 블로킹 실력까지 자랑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선수의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공이 와서 제 블로킹을 좀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신개념 세터에 기원을 연 황태기의 목표는 V리그 첫 우승입니다. 저희가 많이 이기고 있는데 자만하지 않고 정규리그 우승도 한번 하고 통합우승도 한번 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대의 강스파이크를 막아내야 하는데 얼떨결에 가슴에 품어버렸네요. 내일 아침 출근길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으로 큰 눈이 내리면서 쌓이고 길이 미끄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을 포함한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되는 눈은 점차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지방은 3에서 10c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은 5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와 일부 남부 지방은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내일 새벽을 기해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추위도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열흘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숨진 이민호 군의 18번째 생일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수능을 끝내고 홀가분해할 오늘 가장 슬픈 생일을 맞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을 값싼 노동쯤으로 여기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만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